네,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장관, 차관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관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관께서는 뭐 정책을 담당하시고 또 이렇게 남북 대화에 직접 이렇게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대화 전문가라 그럴까요? 협상 전문가. 북한에서는 대화 일꾼이라고 그러시죠, 차관. 네. 예. 회담 전문가라서 한번 몇 개 여쭤볼게요. 역대 회담 중에 북한과의 대화 혹은 회담 중에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해석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분 몇 번 있죠? 네, 가끔 그 용어 차이 해석으로 좀 오해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쪽과 남한과 북한에서 같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통일부, 남북 대화사무국에 가보면, 그러니까 협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많이 있고, 또 대화의 그 기술이라 그럴까,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차관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님, 어저께 김정일 위원장이 윈저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미 양자 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육자 회담을 조건부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거 오늘 뉴스 들으셨죠? 네. 예.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오늘부로 육자 회담의 조건부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건인 김정일 위원장이 북미 양자 회담을 통해 적대적 관계가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미 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에 육자 회담을 비롯한 다자 회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장관? 그렇습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에서 평화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육자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 최고 지도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당가선 국무위원, 리타이어 하셨습니다만은 왕자의 당 대외연락부장, 그 다음에 다이방고 국무위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대병국 국무위원과의 회담입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대병국 국무위원에게 김정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북미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세계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예. 북한의 대화법은 어느 한 케이스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되죠.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벼랑끝 전술을 통해서 사자회담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사자회담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다시 중국과 육자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또 내려오자마자 바로 육자회담 불참선언을 한 겁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다자회담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북한의 전술은 과거와 비교해서 북한의 선전 전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장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유추해보면, 현재 북한의 조건부 육자회담 복귀는 북미 회담을 위한 전술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병국 국무위원에게 전했던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조건부로 육자회담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바꿔 얘기하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자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즉 미국에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협상을 주도하려는 전략적인 전술의 일환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육자회담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선뜻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북한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대화의 상대로는 당사자로 미국 외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장관 그렇죠? 미국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만이 그들의 목표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대북 대화 혹은 대북 관계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 육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육자회담에 대한 공과를 평가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육자회담의 기대를 접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제기되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틀,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이명박표 회담 틀, 형식의 틀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의 새로운 대화 방식에 대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점차 북미 양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본 의원의 이런 분석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개적으로 동의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가슴속에 있는 답변을 좀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양자다, 다자다, 육자다, 이런 여러 가지 회담의 얘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두 달 전에 북한이 육자회담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보다는 지금 어쨌든 조금 앞에 한 발자국 앞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로서는 반드시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그런 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깐만, 제가 아까 전반부에 차관께 용어 해석에 관한 질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남북대화사무국의 용어 해석을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로 김정일은 육자회담 복귀 선언을 거부한 겁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의 연구기관에서도 북핵 문제를 육자회담에서 틀에서 풀고자 하는 것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헤리테리지 재단의 블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의 경우 과거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자회담과 삼자회담, 육자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벌였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번에 북한이 중국에 다시 다자회담 참여를 약속했다 하나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다 대고 했습니다. 또 북한은 삼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삼자회담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사자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이 필요한 외화, 식량 등을 공급해줄 최적지로 미국보다는 한국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여러 국내외적인, 국제적인 또는 국내외적인 전문가들의 여러 전망과 또 분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그것은 미국 당사자국인 중국 도저히 대한민국 북한이 육자회담의 당사자들이 있고 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진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